당뇨병은 무슨 병이냐면요. 저는 그냥 모든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해요. 맨날 나이 드신 분들 다리 저려, 뭐 손이 저려, 손끝이 차. 가장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병이 당뇨병. 혈당이 너무 급하게 올라갔고 이런 경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뇨는요 참 무서운 병입니다. 당뇨 때문에 발을 괴사돼서 절단하는 경우 너무 많고요. 또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하시거나 또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죠. 당뇨를 막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요. 당뇨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요. 네, 당뇨병 환자 진짜 너무 빨리 늘고 있는데요. 특히나 당뇨병 환자분들이 정상에서 당뇨병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당뇨병 전 단계를 거치거든요. 당뇨병 전 단계에서 잘하면 정상이 되는데 당뇨병 전 단계에서 관리를 못하면 당뇨병으로 가기 때문에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60% 정도가 당뇨병으로 갑니다. 관리를 잘 안 하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뇨병 전 단계를 당뇨병과 함께 다 중요한 질환군으로 보게 되고요. 이런 분들이 30세 이상의 경우에는 거의 20%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즉 저희가 노인이라고 얘기하는 65세 이상에서는 많게는 40에서 50%까지도 당뇨병 전 단계와 당뇨병이 있다고 하거든요. 절반 가까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당뇨병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병이 생긴 다음에 고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조기에 아니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거나 관리해서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까?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에 걸리기 전에 당뇨병 전 단계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시니까 아마 관리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건강검진하면은 당뇨 전 단계라는 얘기를 교수님이 당뇨병 전 단계에 걸릴 그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냥 좀 무시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저 뭐 이렇게 뚱뚱한 것도 전혀 아니고 괜찮겠지 하다가 최근에 사실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 그거를 해보고서는 저도 막 이렇게 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고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놀랐는데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사실 김범수 교수님은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당뇨병 환자분이나 당뇨병 전 단계가 있을 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저한테도 충격적인 얘기인데 공복혈당이 보통 100까지를 저희가 정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을 넘어가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30대 이상에서 건강검진 보면 많게는 30% 이상의 공복혈당 장애가 있어요. 식후혈당 장애도 있거든요. 식후혈당은 보통은 140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140에서 200 사이에 존재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공복혈당은 100에서 126 사이, 식후혈당은 140에서 200 사이. 근데 이런 분들이 공복혈당 장애, 식후혈당 장애라고 하고 이런 분들을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는데 이제 교수님의 연속혈당 측정기를 보시겠습니다. 확 위로 올라가요. 무서워요. 이게 지금 200을 넘었잖아요. 이상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고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요. 200을 넘지 않아요. 정상인은 그렇습니다. 저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잖아요. 당이 많은 피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성 물질을 함유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디로 가냐? 온몸을 돌잖아요. 그러면서 내 몸의 모든 곳에 당 독성을 일으킵니다. 뇌에도 일으키고요. 심장에도 일으키고요. 심지어는 췌장에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췌장에 당 독성이 생기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럼 고혈당이 생기면 인슐린이 죽어요. 안 나와요. 그럼 고혈당이 더 높아지겠죠. 그게 악순환인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습니다. 무조건 1번은 인슐린입니다. 내 몸에서 음식이 섭취돼서 위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와서 소장에서 분해된 탄수화물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돌기 시작하는 게 혈당이거든요. 내 몸은 혈당이 딱 돌기 시작할 때 올라가는 걸 감지를 합니다. 그럼 그 감지된 걸 토대로 해서 췌장한테 신호를 보내서 인슐린 나와 이런 거거든요. 그럼 시차가 존재하죠. 따라서 이 시차가 짧으면 짧을수록 얘는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주스 혹은 정제되어 있는 면 종류들, 뭐 라면 이런 것들은 딱 들어오자마자 소화가 돼서 바로바로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혈당이 펑 튑니다. 흰쌀밥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저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양도 좀 적게 일부러 먹었는데 이거 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여서
요만큼 쌀밥 먹었는데 저렇게 확 올라가길래 와 이거 진짜 무섭구나. 그런데 짧은 시간에 혈당이 펑 올랐습니다. 응.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응. 몸이 감지를 딱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뿅 내보냅니다. 그럼 인슐린이 쭉 나와가지고요. 당을 이제 빨아먹기 시작하겠죠. 인슐린이 나오면 그 인슐린이 이 당분을 가지고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말씀드린 인슐린의 양과 인슐린의 기능입니다. 근데 교수님은 빨리 떨어지긴 했죠. 그러니까 인슐린의 분비 양과 인슐린의 기능은 적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음식을 섭취한 종류가 잘못돼서 혈당이 올라간 거고 식단에 문제가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식단의 문제. 그렇습니다. 내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에 의해서 혈당이 너무 급하게 올라갔고 이런 경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게 당뇨병 전 단계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가 문제냐?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몸이 어떻게 하냐면 인슐린을 뿅 분비를 한 다음에 혈당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음식을 많이 안 먹었어요. 많이 안 먹었으면 당을 올릴 수 있는 그 영양분 탄수화물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단순당이니까 빨리 올라갔어요. 근데 반대로 빨리 꺼지죠. 근데 인슐린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차가 존재합니다. 시차가 존재하면 무슨 얘기냐면 올라갈 때 뷰 같이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늦게 올라가요. 근데 얘는 떨어지고 있는데 얘는 올라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혈당이 확 떨어집니다. 네, 확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은 이상해요. 절당 증상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혈당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인슐린과 반대가 되는 작용을 하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걸 분비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딱 분비해서요, 혈당이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저혈당이 생기면 진짜 위험하니까. 글루카곤이 올라가서 혈당이 올라갔으니까 혈당 올린 걸 또 잡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오고 얘네들끼리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혈당은 별 문제가 없는데 몸에서는 췌장에서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먹는 순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 천천히 먹어야 되잖아요. 15번 씹고 15분 이상 드시라 그래요. 한 끼를 식사할 때 아무리 못해도 15분 이상은 먹어라. 우리 근데 짧게 빨리 먹잖아요. 저 갑자기 지금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저 레전트 그럼요. 아예 알죠. 저희 수술방에서 밥을 빨리 먹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호로록 하고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먹는 거. 맞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러한 식습관에 대한 것만 바꾸셔도 얼마든지 정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식사를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혈당이 100보다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공복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된 거거든요. 이걸 이제 저희가 공복 혈당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들어보셨겠지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가 되고요.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에 코티졸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이 코티졸은 혈당을 올려요. 스트레스랑 싸우려면 몸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스트레스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복 혈당이 증가하는 분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긴 거죠. 그럼 어떻게? 이건 릴렉스해야죠. 릴렉스하고. 이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릴렉스하고 잔다라는 게 스트레스 요소를 제거하고 주무시거나 스트레스 요소를 계속 줄이시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전날 밤에 먹었던 식사가 나중에 혈당을 올릴 만큼 높게 유지되는 음식일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9시가 넘어서 혈당이 또 쭉 올라가잖아요. 저건 뭔가 드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음식의 양이나 종류를 조절하셔야죠. 그리고 늦게 드시지 말아야 되고 당연히 음식의 종류를 흰쌀밥이나 이런 것보다는 잡곡밥이나 단순당 섭취라고 하는 주스, 콜라, 이런 가공 음료들 피하셔야 되고 간식, 제일 많이 먹는 게 라면이죠. 그런 거 피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의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흔한 건 저희가 건강해 보여도요. 간에 기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간. 다 있지 않나요? 네, 그게 안 그렇습니다. 지방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실 거예요. 지방간이 있으면 지방간염 생기고 지방간염 생기면 간경화 생기고 간경화 생기면 간암이 됩니다. 교수님 무슨 랩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방간이 있으면 지방간염 생기고 지방간염 생기면 간경화 생기고 간경화 생기면 간암이 됩니다. 그 지방간도 술하고 연관이 많이 있죠. 있죠. 네, 근데 지방간이 술보다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하고 훨씬 관련이 많고요. 식사 중에서 말씀드린 단순당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줘요. 아, 그래요. 결국에는 당뇨하고 지방간이 아주 엄청나게 해요. 밀접한 당뇨병이 연관이 있는 분들의 70%는 지방간이 있고요. 아. 지방간이 있는 분들 중에 네. 그 당시에 당뇨병이 있는 분은 60%가 넘고요. 지방간이 있는데 당뇨병이 없는 분들을 추적하다 보면 40% 정도가 5년 이내에 당뇨병이 생깁니다. 내 몸의 인슐린은 총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인슐린을 아껴 쓰면 오랫동안 인슐린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슐린을 낭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럼 인슐린 낭비가 되면 내 췌장에 저장되어 있던 저축된 인슐린이 빨리 고갈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혈당이 조절이 안 됩니다. 아, 진짜 그 총량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아, 그러면 이건 진짜 아껴 써야 되는 그럼요. 인슐린을? 네, 근데 대부분의 당뇨병은 아껴 쓰지 못해서 생겨요. 그냥 흥청망청 인슐린 쓰다가 당뇨병에 걸리는 게 E형 당뇨병인 겁니다. 흥청망청 쓰는 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뭘 잘못하는 게 흥청망청 쓴다는 거예요? 안 좋은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을 급하게 많이 먹고 자주 먹는 게 최악이죠. 그거 다 내가 한 건데. 아니, 저도 그래요. 네. 뭐 이거 어쩔 수가 아.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안 움직이죠. 운동 부족. 안 움직이면 당을 쓸 일이 없죠. 없죠. 네. 그리고 운동을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그 균형, 강도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강도 운동만 주구장창 하고 계시면 당이 조절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면 계속 얘기드렸던 당뇨병 전 단계가 진행이 돼서 당뇨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식후에 운동을 10분, 15분씩 네. 걷는 거를 추천하기도 하는데 강추죠. 아, 그건 도움이 엄청나게 되나요? 됩니다. 식후 30분 후부터 중강도의 운동을 15분에서 30분만 하셔서 혈당이 빵 떨어집니다. 아, 올라가는 걸 그냥 끌어내리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붙잡는 거네. 그게 왜 그러냐? 그 중강도의 운동은 인슐린의 분비량도 늘려주고요. 인슐린의 기능도 좋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활발하게 태우니까 빨리빨리 갖다 달라고 몸에서 또 얘기를 해요. 왜냐면 움직이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 중에 당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식사 후 운동은 매우 좋은 건데 식사 후 운동도 저강도를 이렇게 그냥 슬슬슬슬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네, 그리고 너무 빨리 안 됩니다. 식사 후에 30분 정도 후부터 하는 겁니다. 소화될 시간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30분 뒤부터 너무 쉬운 거 말고 네, 중등도 약간 이상. 중등도 이상. 고강도는 안 됩니다. 왜 그건 또 그러냐면 안 네, 돼요? 안 돼요. 고강도로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음식을 먹은 다음에 고강도 운동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의 요소가 훨씬 커서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가 되는 순간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몸이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뭔가를 많이 해야 되고 당연히 피의 양, 혈류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쪽에 집중이 됩니다. 음식 섭취 이후에는 적어도 30분 정도는 내 몸이 충분히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 되고요. 중강도 운동을 네, 중강도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5분에서 30분 정도만 하셔도 제일 적절하다고 보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교수님이 하셨었던 것처럼 연속혈당 측정기를 착용을 하시고 내 혈당이 적정 범위에서 움직이는 강도의 운동과 식사를 찾으시는 겁니다. 아, 그게 오히려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거 해보고서 도움이 사실 엄청 되게 되셨을 많이 겁니다. 됐어요. 네. 네. 당뇨병이 걸리는 분들 당뇨병 바로 생기지 않아요. 전 단계가 반드시 있고요. 그걸 아시려면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건강검진을 받거나 연속혈당 측정기를 해서 내 당 조절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고 그것 보신 다음에 필요하다 하면 빨리 관리하셔야 돼요. 연속 혈당 측정기는 네. 일반인도 구매해보셔서 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병원을 꼭 가야 되나요? 아닌데요. 연속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나온 자료의 해석은 검사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나 그 의미와 분석은 의료진, 네. 그중에서도 네. 내분비내과 의료진과 하셔야 됩니다. 네. 모든 분들에게 한번 권해보고 네. 싶어요. 진짜로 저는 강추입니다. 네. 네, 여러분, 당뇨는 노년의 여러 가지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정말 무서운 병이라고 교수님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이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혈당 조절의 가장 기본은 식사와 운동이고요. 그 운동과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들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발편한 세상
채널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운동이 안 되면 결국은 당뇨병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식사로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요. 너무 많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어서 정확한 정보가 아닌 다른 잘못된 정보에 건강을 해치지 마시고요. 이런 좋은 채널에서 들으시는 정보를 가지고 건강관리 하시면 저는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씀. 마무리 멘트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네, 발표하는 세상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저희 응원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